자, 그냥 할게요. 예, 자,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구절 제목에 이제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험에는 이제 자주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하게 좀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인장은 이제 도장이고요. 그 도장을 미리 뭐 해 놓는 거냐면, 미리 등록을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미리 등록을 이렇게 해 놓고, 문제가 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16조죠? 예, 16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항. 계공 및 소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공 및 소공에다가 연결해서 밑줄을 좀 한번 할게요. 계공 및 소공, 168페이지 맨 위에 계공 및 소공 연결해서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격이 있는 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계공 중에서 부칙계공이 있어서 부칙계공은 자격이 없잖아요. 그건 뭐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만 뭐를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계약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계약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쓴 계약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미리 뭐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인장을 이제 등록해 놓는 거고요. 그 인장을 변경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또한 같다라는 얘기는 변경 등록도 해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겠죠. 2항이요. 16조 2항. 계공 및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조에서 의무 3개 한번 좀 인장 관련한 의무 3개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뭐죠? 일단 등록의 의무, 그 다음에 변경 등록의 의무, 그리고요 사용의 의무, 이렇게 3가지를 인장 관련한 의무라고 해요. 인장에 관련해서 이런 의무들을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본문 내용 쭉 내려오셔서 인장 등록 의무자와 시기 해가지고 첫 줄 끝부분에 보면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업무 개시 전.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인장은 무조건 뭐 하기 전까지는 해야 돼. 업무 개시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가 마지막 기한이에요. 오른쪽에 넘어오시고요. 본문 내용 이렇게 쭉 건너가는 거는 뒤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표로 좀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169페이지 맨 밑에 인장의 변경 등록 쪽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인장을 변경했으면, 인장의 변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분실했을 수도 있고, 또 나무도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기도 해요. 마모. 올해 이제 찍으면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나무도장은 쓸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쇠도장으로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쇠로. 그러면 쇠도장은 뭐해? 약간 좀 무거우니까 이제 실증 나니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또 뿔도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꿀 건데, 바꾸면 며칠 안에? 7일. 거기 7일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그 7일 이내에 꼭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오늘 도장을 바꿨거든요. 오늘? 그럼 바꿨는데, 바꿨다기보다도 오늘 도장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오늘 계약서 저녁에 지금이 12시 15분 정도 됐는데, 오늘 6시쯤에 계약서 쓸 일이 있어요. 오늘 도장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확실히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장을 하나를 빨리 파야 될 거 아니야. 파가지고 어떻게? 일단 찍고 7일 안에 등록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해야 돼. 일단 변경 등록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되지 않은 인장은 찍으면 안 돼, 절대.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해서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고 나서 편한 대로 아무 때나 7일 안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늦어도 며칠 안에는 해 7일. 근데 이제 갑자기 쓸 일이 있으면 먼저 뭐 해야 돼?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신고서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뒷장 넘어갈게요. 172 등록인장의 사용 있는데 그 등록인장의 사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메모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인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명 및 날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위아래 차이점이 뭐죠? 및과 또는이죠. 어떤 차이가 있어? 그래서 둘 다 해야 되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쓰고 누가? 본인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거야. 이거는요. 이름만 쓰거나 도장만 찍거나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정답이야. 쓰이는 곳이 다르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래서 뭐가 직접 하는 거야? 위에 거 해서 위에 거는 뭐가 안 되냐면 대리가 안 돼. 절대로 대리할 수 없는 게 서명 및 날인이야. 밑에는 대리할 수 있어. 도장만 찍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위에와 아래의 근본적인 차이는 대리가 불가하고 대리가 가능해. 그러면 중요한 서면에는 뭐 하면 되겠어? 그러면 중요한 서면에는 및날인 해야 되겠지? 해서 딱 두 가지만 할 건데 쓰여지는 위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확인 설명서 하고요.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중요한 서면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만 할 거예요. 서명 및날인. 그러면 나머지는 그 외는 전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또는 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쓰는 이런 계약서, 서면이. 나머지는 전부 이거 밑으로 하는데 이거 딱 두 개만 및날인 한다. 그럼 우리 뭐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두 가지에만 및날인 하는구나. 왜냐면 되게 이제 우리가 사고가 터진다. 중개사고. 그럼 되게 어디서 중개사고가 터져요? 거의 한 99.99% 거래계약 쓸 때 또는 확인 설명서 쓸 때 사고가 터지는 거지. 다른 데서 사고 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제 173페이지 맨 위에 박스를 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인장을 어떤 거를 등록할 거냐를 이제 종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의 인장. 거기다 우리 채색을 한번 해요. 법인의 인장. 그렇게 하고 가로도 한번 열어볼게요. 법인의 인장은 법인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법인의 인장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여러 개 있어? 하나밖에 없는 인감도장을 말해. 그냥 말 그대로 법인의 인감. 그러면 그 법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인장을 어디에다가 등록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본점에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분사무소는 시군구마다 막 수백 개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사무소의 등록 인장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분사무소 등록 인장을 법인 인장을 등록하면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요? 인장 갖고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사무소에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인장을 등록해 놓으면 좋잖아. 해서 그게 뭐냐면 대표자가 뭐하는 보증하는 인장. 거기다 우리 채색해 주시고요. 그거를 별표 한번 해주시고 인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분사무소는 그것만 등록해라가 아니라 원래 뭐를 해도 돼. 위에 거 법인 인장. 불편하지 않으려고 밑에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능이라고 쓴 거야.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럼 이제 등록관청은 어디다가 이제 등록을 할 거냐 인장을. 분사무소 쪽 끝에 보니까
주사무소 관할 등록한 청이다 이런 말 돼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채색하시고 거기도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오늘 우리 1교시 때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 처리는 다 어디서 한다 그랬지? 주사무소. 주사무소 등록한 청. 예외 없어요. 이거 잘 알고 계시고. 개인들은 어떤 거 할 거냐 그러면 개인들은 뭐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날에 뭐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호적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이랬잖아요. 그 성명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앞에 배치한 게 두 가지나 배치했잖아.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런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니까 그 성명은 뭐이거나 뭐일 수 없어요. 가명이거나 예명일 수 없는 거야. 뭐 이쁜 이름 뭐 이런 거 이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이름이 그 선녀더라고. 선녀. 이선녀. 이선녀. 근데 이 이름이 이뻐요, 안 이뻐요? 굉장히 이쁘잖아. 근데 자기는 그 선녀라고 하는 게 이게 촌스럽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미미 뭐 이렇게 이제 가명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이제 지금 경매 강의하는데 그 경매 수강생이 이렇게 자기 이름이 촌스럽다고. 근데 원래 본명이 나는 뭐 무슨 자, 뭐 말자, 미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이뻐. 이 선녀란. 안 이뻐요? 이거보다 훨씬 이쁘네. 이 선녀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 선녀라고 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예명 같은 거, 가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그 막내 누나가 있는데 막내 누나 이름이 누나예요. 저한테 누나. 누나니까 여자죠? 근데 이름이 권식이야. 황권식. 그래가지고 그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 누구한테? 그 이제 친구들한테. 너 이름이 권식이가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인가 2학년, 3학년 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누나가 이제 그 단식 투쟁을 했어요. 이름 안 바꿔주면 밥도 안 먹고 죽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한성질 하시니까 그럼 굶으라고 뭐 이제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저러다가 죽이겠구나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냐면 미애라고 바꿔줬어요. 미애. 황미애. 미애. 이름 이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우리 식구들은 계속 권식이 누나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막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은 알잖아. 그래서 요새도 권식이라고 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바꿔서 호적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그 이름 이제 그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성명 같은 것들이 예명이나 가명 뭐 이런 거 그 나타난 성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 누나가 지금은 그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저 세종시에 초등학교. 그래서 이름을 잘 바꿔서 그런 것 같아. 이름 때문에. 근데 이름하고 전혀 안 어울려. 생긴 거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 생긴 거는 뭐처럼 생겼냐면 권식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몰라. 또 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모르지. 아무튼 그렇고 이제 그 성명이 그러니까 무슨 성명이라고? 실명. 실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하고 가로 세로가 각각 얼마에서 얼마? 7에서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사이즈 제한이 있다는 거죠. 너무 크게도 하지 말고 너무 작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30mm면요. 센티미터로 얼마야? 3cm잖아. 그럼 가로 세로 3cm면 제법 큰 거예요. 그러면 3cm 정도 되는 인장을 한번 제가 그려보면 요 정도 되겠다.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안에서 만들으라는 얘기야. 근데 요렇게보다 더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래서 인장을 한 이따만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손잡이 딱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계약서와는 상관없어. 찍으면 되지 뭐.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세 있잖아요. 국세. 대한민국 국세. 국세보다 더 크면 안 되지. 이게. 예? 개인 건데. 또 이제 국세 다음에 큰 게 누구 도장이에요? 대통령 도장인데 대통령 도장이 한 이따만 하면 예? 이게 더 크면 안 되잖아. 개공의 도장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너무 작으면 또 안 되는 게 7mm면 센티미터로 얼마야? 0.7밖에 안 되니까 더 작으면 어떻게 돼? 그게 인장인지 뭐 점 찍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너무 작게, 너무 크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즈 제한은 개인한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사이즈 제한이 없냐면 법인에게는 특별히 사이즈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주실 거고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개인 쪽에 그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 주시고요. 이 인장은 인감 도장이야, 인감 도장은 아니야. 인감 아니고 그냥 실명 인장이라고 일단 쓰신 다음에 비인감이라고 할게요. 비인감. 인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감을 등록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인감 도장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응?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인감을 사무실에다 놓고 다녀야 되잖아. 예, 그러면 불편함이 생기지. 어떤 불편함? 집에서도 인감을 찍을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불편하냐? 그러면 인장 가져가면 그때 동안에는 뭐가 안 돼? 일을 못 하잖아.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인장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경우도 있냐면 처녀가 유부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에? 인감을 관리 잘못하면. 예전에 김성휘라는 미스코리아가 있어서 77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미스코리아인데 이 친구를 좋아하는 스토커가 인감을 뭐 한 거야? 위조해서 자기 부인으로 호적에 올려버린 거야. 해가지고 미스인데 졸지에 뭐가 된 거야? 유부녀가 된 거야, 얘가. 본 적도 없는 남자하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송을 했지. 소송을 해서 뭐라 했겠어요? 혼인 취소, 혼인 무효. 해가지고 그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혼해라고 이제 내린 거야. 그러니까 미스가 이혼녀가 된 거야. 뭐를 해가지고요. 인감을 위조해가지고. 이게 좀 그지 같잖아. 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호적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행정소송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감을 관리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 인감은 가급적이면 뺏어 놓는 게 좋아. 인감은. 왜 가급적이면 뺏어 놓는 게 좋아요? 응? 보증. 그 다음에 이제 뭐 쓸데없는 짓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인감은 꼭 뺏어 놓는 게 좋습니다. 10절 가시면 등록증의 게시가 있는데, 그 10절 등록증 게시는, 뒷장을 좀 넘겨볼게요. 인감이 4개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이제 게시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읽어볼게요. 1번,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우리 사무실에서 거래했을 때 얼마를 뭐 받을 건지에 대한 요일표. 우리 식당에 가면 꼭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가격표 있는 것처럼 요일표 붙여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개공과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고, 그 자격증 원본 가로에 보니까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하나한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중개사무소에 가봤더니 자격증이 한 장도 없는 사무소가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어떤 사무소가 그럴 수 있을까요? 부칙 개공이 소공을 고용하지 않으면 한 장도 안 걸려요. 그렇죠? 네, 반대로 어떤 사무소에 갔더니 자격증이 수십 장 걸려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공동사무소도 있을 수 있고 또 법인에서 누구를 많이 고용했을 때 소공을 그럼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안 걸릴 수도 있고 수십 장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격증은. 그다음에 이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가로 하나만 열어요. 그래서 업무 보증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긴 한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하는 거예요. 보험, 공제, 공탁, 중택일. 보험,
공제, 공탁. 그러면 이건 집집마다 다 달라요? 네. 왜냐면 어떤 집은 보험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집은 공제로 들을 수 있고, 어떤 집은 공탁할 수도 있잖아. 예. 대신 그 항목은 꼭 있어야 돼. 어떤 항목? 보증을 설정했다는 항목은 꼭 있어야 되지만 내용은 좀 다르다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은.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게시물이라고 하고요. 그 게시물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밑에 내려가시면 중요한 건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해. 그래서 게시물 게시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기다 우리 채색하나 해주시고 별표도 하나 잡으신 다음에 머릿속에 하나 좀 넣어볼게요. 뭘 좀 넣어볼 거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거야. 가장 낮은 거. 그 수위가 가장 낮은 것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책 181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8번 문제 풀어볼 건데 8번 문제 풀어볼 거죠? 예, 8번 문제 답을 좀 수정할게요. 예, 그래서 8번 문제에 지금 답이 몇 번으로 나와 있죠? 4번. 네,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만 5번까지 복수 정답으로 좀 바꿀게요. 예. 그러니까 8번의 정답이 4번과 5번이라고 그렇게만 해놓고 풀어보시면 돼.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83페이지로 가시고 183 페이지 가시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고요. 4장의 그 학습 전략 잠깐 봅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학습 전략. 이쪽 4장에서는 뭐를 우리가 다룰 거냐면요. 확인 설명 파트를 다루는데 이 확인 설명 파트가 단일 주제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와요. 3문제씩 나오거든. 제일 중요한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수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제일 중요한 건데 결격은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이 확인 설명은 직접적으로 3개씩 나와 문제가. 특별히 어려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득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전속 중개 계약 파트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1절에 내려가시면 이제 명칭부터 한번 볼 건데 이 명칭은 밑에 여백에다가 상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호. 자, 우리 소나타라는 차가 있죠? 네, 소나타라는 차가 어디서 나오죠?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지. 그러면 현대 자동차가 뭐예요? 상호지. 현대 자동차가 뭐라고? 상호가 되는 거야. 우리 그럼 상호 만들어야 되잖아. 여러분 상호 한번 생각한 거 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별 생각 없이 얘라고 했어? 상호 생각한 거 없어? 상호? 대박. 다음에 대박. 아니 그 다음에 붙일 깔이 대박. 공인 중개사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에? 또는 LG 부동산 이것도 안 돼. 응? 삼성 부동산 이거 안 된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이제 조문을 읽어보면 우리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18조 1항 갑니다.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을 두자로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 상호라고 해요. 상호에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채색하시고 또는 부동산 중개 이거 따로 채색하시고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상호에다가 몇 자나 몇 자가 꼭 들어가야 돼? 8자나 5자가 꼭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바꾸면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넣어줘야 돼. 에?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넣어줘야 돼. 이해되죠? 예. 그러면 LG 부동산은 LG 부동산 중개까지 해야 돼. 왜? LG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뭐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파겠다는 건지 사겠다는 건지 중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렇게
부동산 중개까지는 꼭 들어가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삼성 부동산 중개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실 때 뭐를 보고 갈 거죠? 간판. 분명히 이제 한 개 이상의 간판을 볼 건데 그 간판을 보면 이제 오늘 배운 게 이제 보여야 되잖아. 근데 신기하게 저렇게 안 돼 있는 간판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요. 일단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간판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간판이잖아. 그러면 뭐 LG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간판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하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이게 조그맣게 있어. 이게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없는 건 다 떼버렸거든 간판을. 그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건 상관없어? 네, 이건 그냥 디자인인데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상호를 쓰겠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2항에 가보면 개공이 아닌 자는 개공이 아닌 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8자, 부동산 중개 5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뭐하면 안 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가로 열어주시고 이거를 아니 된다고만 하면 안 하겠어? 아니면 그래도 써보려고 하겠어요? 써보려고 할 거 아니야. 이 제재가 몇 년 몇 천의 제재가 있냐면 1년 1천. 1년 1천의 제재가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도 읽어볼게요. 개공이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는 말은 5개 광고물을 꼭 설치하래 아니면 설치할 때를 말하는 거야. 그냥 할 때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에 그렇죠? 등록증에 표기된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누구를 말하냐면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누구를 말해? 책임자를 의 성명을 표기하래. 성명을 표기하래. 자, 그럼 어디에다가 성명을 표기하래? 5개 광고물에. 우리 성명 표기에다가 우리 채색을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칠판 잠깐 보시고 이거는 5개 광고물인가요? 이거 간판이라고 제가 그린 거야. 그럼 이게 왜 광고물이야? 이게 간판이라니까? 간판? 네, 간판이야. 그럼 이게 왜 광고물이야? 그럼요. 가장 대표적인 5개 광고물이 이거 말고 뭐 있어? 5개 광고물이 이거지 뭐. 그럼 여기에다가 뭐 쓰라는 거야? 이름. 그러니까 대표가 홍길동이다. 이거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사진을 한번 다 찍어 보시라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지 말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돼. 근데 요런 식이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 갖고 저기로 보내셔야 돼. 강동구청 지적과로. 이건 떼버려야 돼. 이 간판은 잘못된 간판이니까. 이거는 처벌받아야 될 간판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항에 가보면 등록관청은 1항 내지 제3항에 그러니까 1항은 뭐냐면 문자 사용 안 하는 간판. 그죠? 3항은 뭐냐면 3항이 뭐지? 이름을 안 쓴 그런 간판 등에 대해서는 뭐를 명할 수 있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해야 돼. 이게 그 법조문하고 안 맞으니까 철거를 명할 수 있대.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 간판을 뭐 하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요. 행정대집행법 중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이름만 좀 기억하실 거예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야? 간판을 철거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이.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장사도 안 돼. 폐업할 생각이야. 근데 간판 떼려고 이제 견적을 좀 뽑아보니까 200만 원 달래. 그런데 관청에서 떼주면 땡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땡큐가 아니고 비용은 내가 내는 거야, 이거. 대신 집행하는 거고 비용은 청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까지 관청에서 부담한다면 어느 누가 간판을 떼려고 하겠어. 다 관청에서 다 떼주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비용 다 집행할 거고요. 시험에 좀 여러 번 나왔던 거는 행정대집행법 자리에 민사집행법 이렇게 이제 출제한 적이 많은데
민사집행법은 간판을 떼는 법이 아니에요. 그럼 민사집행법은 뭐 하는 법이지? 오늘 배웠는데 손해배상 아니고 손해배상은 이제 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경매할 때 쓰는 법이지. 그지? 경매할 때는 무슨 법? 민사집행법. 간판 뗄 때는 행정대집행법. 그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장 넘기시고요. 자, 자기가 있고 부자기가 있고 박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하고 부자기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기는 해야 하는 거. 뭐 하는 거? 해야 하는 거. 부자기는요? 하면 안 되는 거. 자, 다시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 부자기는 하면 안 되는 거. 금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자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해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개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소 명칭에다가 뭐하고 뭐 써야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나 부동산 중개의 5자를 꼭 써야 돼. 명칭 만들 때. 그리고 5개 광고물. 그 5개 광고물 밑에다가 가로 열어요. 그 5개 광고물이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딱 그렇게만 적을게요. 뭐에만? 간판이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간판만. 다른 건 필요 없고 간판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원래 간판만이에요. 5개 광고물 중에서 간판에 한해서 뭐 적으래? 성명표기. 거기다 우리 채색을 다시 한번 할게요. 성명표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누구의 성명을 표기하느냐가 잘 나와. 그런데 이제 그 예컨대 개인이다 그러면 누구의 성명을 표기하면 되겠어? 개공의 이름. 근데 법인이 문제가 되잖아. 그 법인에서는 2가지 간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간판? 무슨 간판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 간판과 분사무소 간판이 있는데 주된 사무소 간판에는 누구 거? 대표자. 분사무소 간판은 책임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고. 그래서 분사무소 간판에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기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항상 부칙상의 개공이 예외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종별이 특이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쓰면 안 되는 예외가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쓰면 안 돼. 에? 이거 쓰면 왜 안 돼?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부칙개공이 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어. 그러면 처벌은 아까 우리 앞에 그 18조 2항에 보면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1년 1천. 그럼 얘도 당연히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받는 게 정상이야. 1년 1천. 그런데 특이하게 부칙 개공은 좀 봐줄 거예요. 왜 봐줘? 불쌍하니까가 아니고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얘가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개공이라서 봐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1년 1천은 아니고 100만 원 과태료로.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해. 그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시 부칙상의 개공이 사무소 명칭을 뭐라고 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으면 원래는 뭘로 가야 돼? 1년 1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얘도 신분이 뭐니까 개공이니까 그냥 모순처벌만 하겠다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과태료는 우리 법에서 가장 낮은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봐주는 거야. 특별히.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부칙 개공 말고 아예 개공이 아닌 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지 그냥. 아닌 자들은 뭐든지 쓰면 몇 년 몇 천. 1년 1천.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부칙 개공만 조심하시면 돼. 그럼 부칙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다가 쓸 수 있는 문자는 뭐밖에 없네. 5개. 그 5자. 뭐밖에 없어. 부동산 중개라고만 해야 돼. 부동산 중개라고만 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법인이 쓸 수 있는 문자의 범위는 2개가 있잖아. 8자나 5자. 근데 우리 부칙개공에 쓸 수 있는 문자의 범위는 1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판례 잠깐 하나 읽어드릴게요. 185페이지 판례인데 개공이 상호 등에 법률중개사라고 병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병기라는 말이 뭐예요? 병기. 나란히 쓰는 거. 자, 이제 제가 그림 하나 좀 그려드릴 건데, 이게 실제 이제 판례니까 있었던 실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어떤 개공이 사무소를 하나 만든 거야.
자, 이 상호 쓸 수 있는 상호예요? 쓸 수 없는 상호예요? 쓸 수 있지. 얘가 뭐가 있다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면 8자가 다 들어갔잖아? 그런데 얘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쓴 거야. 법률 중개사. 이렇게 쓴 거예요. 네, 하고 이제 밑에 대표 아무개 뭐 전화번호 쪽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위에 거보다 사실은 더 크고 색깔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더 잘 띄게. 이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대부분은 신경 안 썼는데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 쓰였을까요? 법무사 말고 변호사가. 아니, 법무사들은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거. 근데 누가? 변호사가. 왜 법무사들은 이게 별로 신경 안 쓰냐면 법무사들은 거의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좀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공인중개사의 그러니까 개공들한테 사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직업인이야. 법무사의 가장 주 수입원이 뭐야? 등기가 다 어디서 나와? 거의 100% 다 어디서 나와? 중개사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딴지 절대 안 걸어요. 근데 누가 이제 변호사가 이게 신경이 쓰인 거야. 해가지고 변호사가 소송을 걸었어요. 뭐라고 소송을 걸었을까요? 왜 소송을 걸었을까 그러면? 야, 니네가 변호사도 아닌데 이런 말을 쓰면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 무슨 법 위반이라고? 변호사법 위반. 마치 변호사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거 변호사처럼 보여? 변호사처럼 보여? 아니요? 변호사처럼 보이는 건 아니잖아. 단지 어떻게 보여? 그냥 있어 보여. 근데 어떤 게 있어 보이냐고. 전문가다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중개사처럼 보인다라고 대법원이 얘기한 거야. 그럼 이거 써도 된대 안 된대? 된다는 거야. 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중개사인데 뭐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정도의 그 의미라고 맞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 및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써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실 거 있어요. 이것만 단독 표기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우리 법 위반이기도 해. 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안 들어갔잖아. 이건 100% 변호사법 위반이야. 우리나라에 법률중개사라는 전문 자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같이 쓰는 건 된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서 간판 다룰 때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예, 이렇게 쓰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일반인들이 느낄 때 좀 있어 보이잖아. 예, 이렇게. 그리고 뭐에도 이렇게 쓰고 명함에도 이렇게. 명함에 쓸 때 여기는 금박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금박으로. 금방 알죠, 금방. 예. 이게 좀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그게 일반인들한테 설득할 때 상당히 이제 어떤 신뢰감을 준다 그래요. 넘길게요. 186. 이번에 보면 이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먼저 그림을 좀 잠깐 하나 그려드릴 건데, 이 그림을 좀 그려 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제 혼자 복습하실 때 이제 도움이 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길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거야. 여기도 현수막이 걸려 있고, 뭐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냐면, 이 토지 팝니다. 우리 지방도로 다니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 밑에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이 토지 팝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야. 이 현수막하고 이 현수막은 좀 달라. 그러니까 이 토지는 이 토지를 말하는 거고, 이 토지는 이 토지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토지는 소유자가 붙인 거야. 이 토지 소유자가. 자, 이 토지는 개공이 붙인 거예요. 성격이 좀 다르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 하겠다고 붙인 거야? 이거. 판다고. 얘는 중개한다고 붙인 거라고. 다른 거야? 자, 다시. 이건 뭐? 판다고. 이거는 중개. 이건 개공이 붙인 거니까. 전혀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돼.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건 이 두 사람만 된다는 거야. 그러죠? 그럼 이 두 사람 말고 누가 또 있어?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뭐라고 붙여? 이 토지 산다고? 그거 당장 떼버리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정신 나간 놈이지.
사는 사람 말고 누가?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 그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붙이는 것만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예? 소공과 중개보존도 하면 안 돼. 그럼 오로지 누구하고 누구만? 개공과 소유자만 가능한 거야. 근데 소유자가 붙이는 거는 중개 대상물 광고가 아닌 거야. 그냥 매물 광고인 거지. 소유자가 광고하는 건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유자 이외에 개공 빼고는 절대 붙이면 안 돼.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난번에 제가 변호사만 말씀드렸잖아. 그 변호사도 이거에 걸렸어. 해서 벌금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무등록 중개업에서도 걸리고 이 표시광고죄에도 걸렸어.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면 안 돼. 딱 두 사람. 누구랑 누구? 소유자하고 개공밖에 안 돼. 한번 읽어볼게요. 18조 2. 1항입니다. 개공인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얘가 무슨 물건에 대해서라고 했지?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얘는 중개 대상물이야.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표시 광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뭐하래? 명시하래. 명시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드러내놓으라 이거야. 드러내놓고 표시하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여기 현수막에다가 뭘 하라고? 연락처, 개공의 상호, 위치, 사무소 위치 이런 걸 쭉 적어주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현수막을 뭐하러 걸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시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2항에 가볼 건데 개공이 아닌 자는 주어에다가 채색합니다.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로도 안 돼? 그러니까 누구도 안 돼. 오로지 누구만 돼? 개공만 돼. 변호사도 안 돼? 예, 안 돼. 무조건 개공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중개 대상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개공. 그럼 소공이나 우리 중개보존이 광고 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개공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예, 해서 절대 안 돼.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소공인데 여러분이 소공이야. 카페를 만들었어요. 무슨 카페? 부동산 카페. 그러니까 다음 카페. 뭐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만든 거야. 그걸 만들어서 뭐 했을까요? 물건을 올린 거야. 자, 다시 여러분이 뭔데? 신분이 소공인데 다음 카페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진을 막 올린 거야. 자, 이거 처벌받아? 처벌받지 않아? 처벌받아. 왜 처벌받아? 소공신문으로 그거 하면 안 돼. 에? 그럼 누구만 해야 돼? 개공만 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프랜카드 붙였어. 건물 판다고. 누가? 소유자가. 이거는 명확하게 말하면 중개대상물 광고가 아닌 거야. 그냥 매물 광고지. 붙여도 돼? 그건 소유자 맘이야. 그 대신 개공이 아닌 사람이 여기다 이 건물 팝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맨 끝에다가 아니 된다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 몇 년 몇 천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 1천이야. 1년 1천. 굉장히 세게 처벌하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건 광고는 누구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개공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187페이지 3절에 보면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가 있는데 그 등록증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 등록증은 자격증하고 똑같아요. 무슨 성을 갖고 있어? 일신 전속성. 그래서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19조 한번 읽어볼게요. 1항입니다.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내 이름 써 괜찮아 이렇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뭐 하거나 뭐 하면 안 된대.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 이렇게 하면 다 안 해? 아니면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 해보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처벌해야죠. 자, 그러면 등록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이 하면은 한번 그 처벌 내용을 한번 좀 결정해 볼래요? 등록 취소. 등록에 관련된 거니까 등록 취소에다가 또 이것만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짓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지. 1년 1천. 1년 1천. 이렇게 병과되어져요.
뭐에다가 몇 년 몇 천. 등록 취소에다가 1년 1천. 그러면 이제 2항에 가보면 2항에 가보면 누구든지 말 그대로 누구든지야.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처벌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그것도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어떻게 처벌? 여기는 등록 취소를 하면 안 되겠지? 네, 왜 이걸 1년 하면 안 되겠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양수 받은 사람한테는 그냥 1년 1천의 형벌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판례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무슨 관계의 위법성? 동업관계의 위법성에다가 채색해 버리시고요. 제가 사례 하나 좀 드릴 테니까 이 사례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례. 갑은요 자격이 있어요. 을은요 돈이 있어요. 그럼 얘한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격. 얘한테는 돈은 없고. 그래서 둘이 만났어. 만나서 뭐 하기로 했어? 동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얘는 뭐 되고? 자격. 얘는 돈 되고.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제 수입이 발생이 되면 뭐 반반씩 5대5로 나눠 갖기로. 이렇게 하는 동업 되게 많아요. 예. 이렇게 해서 동업을 하는 건 적법해 아니면 불법이야? 이거를 막을 방법이 뭐 있어? 동업하겠다는 게. 나쁘지 않지? 예. 그러면 등록을 누구 이름으로 등록하는 거야? 예. 얘가 이제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뭐가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예.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얘는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애니까. 신분이. 고용인이 되는 거지. 근데 고용인 중에서도 뭐가 되냐고. 그렇죠?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야. 맞아요? 예. 요렇게 되는 것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아무 상관 없잖아. 여기까지 누가 말리겠어? 동업하는 건데. 자, 그런데 요렇게 해놓고 얘가 중개 업무를 하는 거야. 누가? 얘가. 얘는 그냥 집에서 있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양도대여라는 거야. 예, 이게 양도대여. 그러면 얘가 중개 업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양도대여로 보고 처벌을 하겠죠? 예, 얘는 어떻게? 뭔 또 자격 취소야. 등록 취소에 1년 1천. 등록증을 빌려준 거니까. 얘는요. 1년 1천의 형벌만 받아. 예, 그런데 얘가 만약에 중개 업무를 했다면 얘 보고 일을 안 시킨 거야. 예, 그러면 이거는 적법해? 예, 이건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누가 일을 하느냐가 기준이야. 그러면 누가 만약에 일을 했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했다면 적법하고 누가 일을 했다면 자격 없는 사람이 했으면 양도대여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원래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몇 년 몇 천이죠? 3년 3천인데 얘는 몇 년 몇 천으로만 처벌을 받지? 1년 1천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왕 불법으로 할 거면 무등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네? 양수 받아서 하는 게 좋네. 왜? 처벌이 적으니까. 훨씬 적잖아. 그냥 무등록으로 하면 3년 3천인데 빌려서 하면 1년 1천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왕 불법으로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빌려서. 이건 왜 그렇게 형량이 다르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냥 무등록으로 하면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군가가 배상할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고가 터지면 배상할 사람이 있는 거야. 누가 사고 배상해줘야 돼? 얘가. 그래서 보호받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형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전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전하겠습니다.